자, 여러분, 우리 15번 볼게요. 15번.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의제된 건축허가 신청이죠. 1번은. 자, 세 번째 줄에 의제된 건축허가 신청이고, 때문에 당연히 의제된 거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의제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게요. 그렇죠? 만약 의제된 거 이유로 거부 못한다 그러면은 다 의제된 거 가지고 그렇게 의제시켜가지고 애매한 것들 다 의제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요. 의제된 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별표 치시고 2번 별표 치시고 정답은 1번이겠네요.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별표 치시고 2번에는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의제된 인어가 그치 아니지 이해관계인의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은 자 당사자는 그쵸? 당사자는 자 주된 인어가를 다퉈야 되는 게 맞죠. 주된 인어가를 다투고 그 주된 인어가를 소대상으로 삼아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제된 인어가도 같이 다툴 수 있는데, 자 이해관계인, 같은 판례라고 그랬죠. 이해관계인 또는 부분 인어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의제된 인어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의제된 인어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 그리고 3번, 여러분. 자, 3번 뭐야, 이거는. 점용이 크게 보여요, 점용. 점용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강학상 특허가 되겠죠, 특허. 허가가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재량입니다. 재량. 귀하 허가 이런 거 다 재량이에요. 특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되셨죠? 어디가 왜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16번 내려가 볼게요. 16번. 자, 여러분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따질 때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침입적 행정행위인지를 따져요? 아니면 재량인지 귀속인지를 따져요? 재량인지 귀속인지를 따지죠. 그렇죠? 재량인지 귀속인지를 따지는데, 자, 요렇게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여러분 재량이 많아요? 귀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지. 대부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은 부관을 붙일 수 있나 없나 이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적 행정처분이 지금 재량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판례가 다 재량이에요, 재량. 재량이었던 것을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본 거예요. 요 관련 판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부관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문제를 풀 때 수익적 행정처분이 뜨면, 아, 그건 재량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아시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 재량에 있어서, 재량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기속에 대한 설명이죠. 기속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한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이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3번. 예를 들어서 뭐 위생시설을 갖춰라. 해가지고 뭐 환풍기를 샀다. 그러면 환풍기를 산 거가 무효가 되진 않잖아요. 그 부관 때문에 없어진다고 해서. 자, 3번. 사정 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당초 부담을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부관의 사후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하면서 인가 조건을 붙였어요. 인가 조건을 붙이고 만약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철회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과의 종류 중에 하나인 철회권 요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절차의 하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아예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소예요, 무효예요? 무효사유입니다. 당연 무효가 됩니다. 아예 거치지 않았으면.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환경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데 여러분 환경영향 평가하고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검토 협의는 서로 협력해서 의논을 나눠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어떤 결격 사유가 아니라 협의를 한번 해봐라 라는 건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협의가 보여도 좋고 아니면 절차가 보여도 좋고 이거는 당연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여러분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다소 부실하다고 해서 유업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식 같은 거죠. 4번은. 그렇죠, 여러분? 자,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찾아야 돼? 수인한도 빨리 찾아야지. 수인한도. 찾았어요? 입증 빨리 찾아야죠. 입증. 찾았어요? 그러면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빨리 그 해당 포인트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 볼까요? 18번에 1번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자,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행정입법 부작위와 비슷한 법리예요. 이거는 근데 행정입법은 아니겠죠. 입법 부작위 정도 수준일 텐데. 자,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했어요. 법안이 통과되거나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입법 예고했는데 그것만으로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나요? 아닙니다. 예고는 신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고는 신뢰를 주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자, 3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자 밑줄을 그어야 되죠.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즉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익보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죠. 국가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이거 이제 그 김신조 사건. 네, 관련한 판례죠, 이것도.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출동을 했어야 되는데 출동을 하지 않아서 근데 그 경찰 공무원의 직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그것이 인정이 됐죠, 국가배상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좀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해요. 왜 그럴까? 이게 사익 때문에 그럴까요? 공익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공익이죠.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감독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금융질서라든가 뭐 이런 등등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독하는 거지. 근데 여기
뒤에 여기 보니까 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할 수 있고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손실보상. 자, 이런 경우가 잘 생기진 않는데 1번처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 및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손해에서 양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나는 손실보상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 하나만을 선택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이 있어요. 자, 그 피해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자,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한 명문의 근거 법명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1번 쉽게 예견할 수 있고 2번 그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추 적용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하에서 1번 쉽게 예견할 수 있고 2번 손실 범위가 특정될 수 있으면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3번 보겠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때는 자,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자,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처분주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원처분이 뭡니까? 수용재결이 원처분이죠. 지금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다투면 안 되고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원처분을 가지고 다퉈라 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을 제결을 했어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자, 그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보상 항목에서 지금 오해가 있거나 뭐 법리 해석을 좀 잘못해서 지금 보상금을 좀 적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보상금 증감 소송을 해야 되겠죠. 보상금 증감 소송은 여러분 항고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죠. 자,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맞죠. 됐습니다. 20번. 20번. 자,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이건 그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스티븐 유. 그분 관련한 판례인데. 자, 법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외부에 두 번째 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한 것뿐이지 이게 외부에 표시됐다라고는 볼 수 없다. 자,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권리 침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재심의 결정은 자,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징계 요구입니다. 징계 요구. 지금 감사원이 징계를 한 게 아니에요. 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게 불복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징계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징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이 사람이 그 징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좀 그걸 다툴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그걸로 요구했다고 해서 직접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가 맞는 거고요. 자, 4번. 자,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 개발 업체가 전력 지원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 업체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방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맞습니다.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국방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을 해줘야 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자격이 있다라는 처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확인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받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2개, 3개 정도 틀리시면 적당한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지난 국가직 시험보다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으나 근데 출제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게 사실 기존의 소방이 원래 행정법이 필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부터 필수가 됐거든요. 소방직에서. 자, 그래서 그런지 예전 소방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예전 소방으로 치면. 근데 국가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가직처럼 어렵게 나와도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다 맞히는 전략으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